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자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 정치사회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성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매체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방송국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자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총 3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 하나가 코리아중앙데일리입니다. 저는 중앙데일리에서 시청을 출입하고 있고요. 서울시청 관련 뉴스를 쓰면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기자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가 기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기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일단 제가 영문 기자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 작성하는 것이 사실 한국어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일단 한국어로 기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총 3번 정도 만나게 될 건데 일단 오늘 1강에서는 단신 기사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2강에서는 단신 기사의 구조 그리고 3강에서는 단신 기사의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떻게 소화하고 그리고 기사의 구조를 이제 다른 글쓰기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ENI 프로그램은 원래 원래 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강에서는 단신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신 기사란 무엇이냐? 기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신 기사도 있고 뭐 피처 기사도 있고 칼럼, 사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사의 기본 구조가 바로 이 단신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신 기사를 배우면 거의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신 기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거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형광 표시된 부분이 여러분이 받게 된 유인물의 빈칸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설명을 하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로 단신 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의 기본으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사실 위주로 쓴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하 원칙 뭐가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위주로 쓴 기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사를 딱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육하 원칙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이지만 하지만 밑에 보면 의견이나 해석, 주장이라도 어떤 것은 보도기사에서 사실처럼 간주하고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우리가 사실 위주로 쓴 기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어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의견이나 해석 주장이라도 어떤 것은 보도기사에서 사실처럼 간주하고 활용해요. 대신 믿을 만한 취재원이나 전문가 등의 말을 인용하면 일종의 사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주제에 따라 일반인들의 코멘트를 따서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뉴스를 틀어서 보면 이 앵커 옆에 주로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왜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 분석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이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나 해석 주장이라도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취재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한 말을 가져다가 기사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사의 주제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코멘트를 따서 사회 반응 살펴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 기사 같은 거 볼 때 맨 밑에 뭐가 나오죠? 누구의 반응이 나오죠?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티즌 누구는 뭐라 했다. 네티즌 누구는 뭐라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썼을 때 맨 아래에 네티즌들, 일반인들의 반응을 따서 사회 반응을 살펴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이 단신 기사를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육하 원칙을 비롯해 취재원의 인용문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교수, 전문가들, 취재원의 인용문으로 구성한 기사를 말한다. 주로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작성할 때가 많다. 자, 역피라미드형이 뭐죠? 일단 피라미드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라미드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역피라미드형은 여기니까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피자 모양으로 이 피자 모양으로 기사의 구조가 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역피라미드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나오고 갈수록 덜 중요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예 기사 같은 거 보면 네티즌들의 반응이 맨 위에 나오나요? 아니면 맨 아래에 나오나요? 맨 아래에 나오죠. 이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맨 아래에 그러니까 가장 불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면 이 단신 기사의 구조는 총 3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 헤드라인입니다. 우리가 기사의 제목을 헤드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방향이나 내용,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목의 형식과 내용을 정한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기사의 제목을 주로 보고 클릭을 하죠. 그 기사의 제목이 일단 독자의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책 제목도 뭔가 읽고 싶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나마 읽게 되잖아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일단 우리의 눈길을 끌어야 우리가 클릭을 해서 그것을 읽고 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리드, 다른 말로 도입부라고 하는데요. intro, lead이라고도 하죠. 전체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요약한다. 독자들이 짧은 시간의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기 사건 개요 제공과 흥미 유발은 리드의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그 기사 전반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맨 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건 개요 제공,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개요가 나와야 되는 거고 흥미 유발 리드의 핵심 포인트. 흥미 유발은 왜 리드의 핵심 포인트일까요, 여러분? 리드가 재밌어야 우리가 계속 읽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기대를 품고 기사를 클릭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드부터, 그러니까 첫 문단부터 재미가 없으면 혹은 이해가 안 된다, 뭐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안 읽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고자 이 리드는 최대한 재밌게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생각할 때 맨 위에 나오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본문은 리드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과 사건의 흐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드에서 이 기사는 뭐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뭐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본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보면 이 역피라미드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머리에 리드를 쓴 뒤 본문에서 그에 대한 보충사항을 아까 무슨 순서로 배열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중요도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제시한 뒤 덜 중요한 사항들 순서로 작성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글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편집 문제가 있어요. 편집하다 보면 분량이 넘쳐서 잘라야 할 경우가 있죠. 1분 1초가 아쉬운 뉴스룸에서 시간 관리는 필수기 때문에 역피라미드형 구조에서 가장 필요 없는 내용이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라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신문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신문이 이게 다 레이아웃이 딱 짜여져 있어서 이 모든 기사 그리고 모든 그 사진들이 다 이게 크기에 맞게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레이아웃을 딱 짰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기자한테 이 사건에 관한 거는 한 400단어 정도로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쓰다 보면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500단어, 600단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검수를 다 맡아서 앉혀놨더니 이게 600단어면은 얼마나 잘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0단어를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마감 시간을 절대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끝에서부터 200단어를 바로 쳐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사가 중요한 순서대로 안 쓰여져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불필요한 내용을 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고자 끝에 불필요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독자편이죠. 독자편이. 뉴스룸만 바쁜 게 아니죠. 독자들도 똑같이 바쁩니다. 독자가 글을 읽다 언제든 내려놔도 충분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실부터 나열해야 하고 물론 바쁜 독자들의 눈길을 지속해서 잡아두는 건 기자 개인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맨 위에 안 나오고 어디 중간이나 끝에 나오면은 이 독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량을 베풀면서 그거를 끝까지 읽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독자들은 원하는 바 혹은 읽고 싶은 바를 이미 헤드라인을 보고 바로 정해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위에 안 나오면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이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형식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주요 포인트, 기사를 쓸 때, 이건 기사를 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쓸 때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일단 첫째로 문장이 간결해야 돼요. 문장이 간결하다는 거는 우리가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늘어지면 읽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고 주제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열애설이 났다고 해서 기사를 클릭했는데 그 연예인의 열애설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 연예인의 뭐 다음 작품이란 얘기가 나오면 주제가 불명확해지죠. 그래서 주제는 항상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나, 불필요한 정보는 없나, 유익한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뉴스는 뉴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유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이 살아있나. 긴장감이 살아있다는 거는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면 뭐 긴장감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주제가 불명확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긴장감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미있나, 창의적인가, 정확한가. 뭐 재미와 창의적인 거는 뭐 뻔한 거고 정확한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자로서 오보를 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갑자기 핵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팩트 체킹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단신 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단신 기사의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신 기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강에서 우리 봬요.